지역 경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BNK 경제 인사이트의 정분경입니다. 네, 최근 3년간 부진했던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백준기 연구위원과 함께 동남권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NK 금융경영연구소 백준기입니다. 네, 동남권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세에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었나요? 네, 금년 1, 8월 중 동남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9,750건에 달했습니다. 1, 8월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요. 특히 최근 5년 중 최다 거래량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래가 활발해진 만큼 가격도 상승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남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분기에 바닥을 찍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후 하락폭을 빠르게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가 올해 3분기에는 2017년 4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올해 매매 거래는 최근 5년 중 최다 거래인 셈이고 매매 가격은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확실히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동남권 부동산 시장의 공급이 많았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동남권 입주 물량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연속 연간 7만 호 이상이었습니다. 올해도 연평균 입주 물량의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는 5만 호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아닙니다. 입주 물량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동남권 입주 물량은 금년보다 47.1% 감소한 2만 7천 호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의 감소율이 마이너스 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남이 마이너스 59.5%, 부산이 마이너스 32.3%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미분양 물량도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공급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수요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네,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 확대 요인이 우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풍부한 유동성 때문인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아지면서 시중 유동성도 3천조가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유동성 국면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이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를 보아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0, 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택 소유 의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도 수요 확대 요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 갭 투자라든지 전세 가격 상승 등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또 의지를 더욱더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 지역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동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진정, 대외 여건 개선 등으로 지역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수요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상가나 오피스 시장까지도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신 공급과 수요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지역 경제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와도 이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부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확고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로 인해 추가 규제 가능성도 높아
가격 상승의 제약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은 부진했지만 가령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해수동으로 대표되는 일부 지역은 또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지역 간 격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 및 주거 환경이 우수한 인기 지역에 대한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금년 3분기 중에도 동남권 29개 시군구 중에서 14개 지역은 하락하고 15개 지역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은 기대되지만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고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남권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BNK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